제 자신의 이제 이야기도 좀 함께 엮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특별한 금전적인 노력이라든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작은 행동 변화만으로도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임현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치매 환자를 주로 보고 있는 의사입니다. 거의 매일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의 인지 및 노인정신질환을 보고 있는 의사이지요. 그런 저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어르신들이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게 되나요? 사실 저도 치료를 하다 보면 나도 치매 위험에서 비껴가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자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강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이야기부터 한번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불과 올 1월까지만 해도 술 모임을 좋아하고 폭식을 즐기던 아주 게으른 의사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앉아서 진료를 볼 때는 모순되게도 환자분들에게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식단 권장해드리면서 저는 잘 지키지 않았는데요. 아마 제가 의사라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중년 남성분들에겐 이렇게 게으르게 지내시는 게 일상이고 또 낙이실 겁니다. 이렇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올해 초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비만이면 피할 수 없는 지방간에 이것으로 인한 간 수치 이상, 급기어는 당뇨의 위험을 알리는 공복혈당 상승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방간이나 비만을 한 대학생 때부터 20년가량 달고 살았었는데요. 매번 살을 빼야지 하고 시도는 많이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매번 체중은 빠지지 않고 다시 폭식과 음주를 하고 움직이지 않고 사는 시간이 반복됐고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은 제게 제일 어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료실에서는 어르신들께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주문을 하고 많이 걸으시라고 약간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전에 제 모습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어르신들도 따라서 하시는 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겁이 많이 나곤 했습니다. 이제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당뇨나 고지혈증 등의 대사질환의 상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체중을 줄이고 특히 이제 내장 지방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체중을 제가 가지고 있는 현 체중의 10% 정도를 줄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막막했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불현듯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20년 동안 찐 살인데 한 번에 빠지지 않는다. 그냥 겸손하게 1개월에 1kg씩 감량을 해보고 일단 걷는 것에 대한 생활 습관을 한번 고쳐보자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밥을 한 끼 안 먹으면 1kg 빼는 것은 쉬우니까 한 달에 평균 1kg만 빼고 식습관 개선하고 나쁜 거 덜 먹고 유산소 운동, 걷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빠지던 안 빠지던 그냥 꾸준하게 유지만 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식사량 줄이고 정제 탄수화물 먹지 않고 이전에 신지 않던 신발을 일단 신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 일상에 가장 큰 변화를 주는 것은 바로 이 운동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당히 지금 낡아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상당히 새 운동화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6개월 만에 많이 닳게 됐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 앞 여의도인데요. 처음에는 여의도를 그냥 한번 걸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3빌딩에서부터 국회의사당까지 여의도 한 바퀴를 매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의도를 한 바퀴 돌고 나면 한 1시간 20분 정도 걷게 되는데요. 제가 운동하는 시간 동안 걷는 총량이 한 7km 정도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 특히 이제 매일매일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많은 거리가 아닐 수 있지만 워낙 움직이지 않고 게으르게 살던 제가 움직이니 몸이 너무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폰에 만보계로 이제 얼마나 걷는지 한번 재보니까 많이 걸을 때는 하루에 한 22,000보 정도를 제가 걷고 있더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그냥 겸손하게 매일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걸었더니 원래 생각했던 마음먹었던 1개월에 1kg를 뺀다고 했던 것이 1개월에 3kg씩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10kg가량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습관을 유지하고 있고 요요 현상 같은 것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운동을 지속해오고 있는데 제 몸무게는 한 거의 10kg 정도, 어린아이 하나의 무게가 제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살을 빼고 나니 이전에는 왜 이렇게 운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힘들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이렇게 사람이 습관을 유지하기가 힘든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치매 같은 병을 예방하려면 걷고 나쁜 거 덜 먹는 등의 좋은 식이 조절을 하는 것이 필수인데 왜 어르신들이 좋은 건강 습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그림을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약을 먹으려고 줄을 선 사람이고 하나는 생활 습관 개선 쪽에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만큼 생활 습관 개선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운동, 특히 매일 걷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조건 쉽게 시작하자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려 할 때 제일 힘든 것은 시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쉬운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할 마음이 들지 않으면 매일 5분만 운동화를 신고 나가기.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매일 한번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끈을 묶기 같은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야? 너무 쉽잖아. 이거 가지고 뭐가 변하겠어?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는 순간을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매일매일 하게 되면 마법처럼 본인의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속는 셈 치고 한 달이나 두 달만 해보시면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뇌는 엄청나게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약간 바보 같은 면이 있어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계속하는 행동, 특히
정말 보잘것없이 쉬운 행동을 지속할 경우에는 그거를 그대로 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득하니 꾸준하게 하다 보면 힘듦을 견디게 되고 우리의 뇌는 일정한 자극을 계속해서 지속하려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생활습관 루틴이 형성되는 과정, 특히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시작한 행동을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팁은 이렇게 걷는 행동이 아주 즐거워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운동을 시작해서 살을 빼려고 하던 때야 지금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걷는 게 즐겁다는 것이고 걷기가 주는 즐거움을 걷지 않을 때 기대하고 바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 경우에는 걸을 때 어떤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특히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 같은 거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비워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워내고 나니 약간 덤으로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한 방에 또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버리게 됐다는 점입니다. 쉬운 예로 저의 가장 큰 일상 중 하나인 환자 진료를 보는 태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환자를 대하는 진료는 단순한 저의 일상 업무 중 하나이고 제 업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거는 제 이름을 내걸고 논문을 쓰거나 연구비를 수주하거나 하는 이른바 보이는 것에 대한 성과 만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패를 할 경우 실망감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려 실망이 컸던 거죠. 그래서 살을 빼게 되면서 자세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쫓기보다 다수가 아는 적은 환자분을 진료하더라도 또 성과가 조금 안 나더라도 하루하루 진심을 다해서 진료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을 해보자.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 저의 가장 큰 연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환자분께 노력을 한 만큼 나아지는 분들을 보는 것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전에 가졌던 과도한 완벽주의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해서 좋은 것은 예전에는 큰 기대, 큰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해서 제 지금 사는 것의 목표는 하루를 충실하게 살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만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하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걷고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식단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가 걸리고 나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약을 잘 먹는 것입니다. 대부분 약들을 잘 안 드세요. 그래서 원래 약을 잘 먹게 되면 3, 4년 정도는 너끈히 인지가 이제 회복이 되는데요. 해서 무엇보다 약을 잘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나 우울증 같은 것은 우리 뇌에 있어서 전두엽 기능을 주로 망가뜨리게 되는데요.
전두엽은 우리 뇌의 기본 엔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 뇌도 기계라고 치면 엔진이 돌아가야 기억력도 잘 돌아가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러한 엔진이 잘 안 돌아가게 됩니다. 해서 정서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알츠하이머병이나 심각한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가 아니고 뇌 상태가 상당히 괜찮으신데 검사를 해보면 기억이 잘 안 좋아지는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우울증처럼 보이지도 않는 분인데 기억이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진료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분 남편분이 조금 과하게 어머님께 스트레스를 주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감정 문제를 사실 굉장히 많이 감추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감정이 별로 없는 문제가 있어도 감정 문제가 심각하고 아울러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성치매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할 것이 치매가 걸리게 되면 우리 뇌가 많은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되는 부위가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치매 환자분들의 경우 감정에 상처를 받아서 스트레스로 인한 치매 악화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치매가 걸리셔도 별다른 문제 없이 보호자들과 잘 지내는 어르신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행동 문제가 별로 없으신 분들인데요. 이것이 속칭 말하는 예쁜 치매라고 요즘에 나오는 용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 문제가 나와도 주변 가족들의 지지나 효과적인 약물이나 정신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해서 치매가 걸리셔도 정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치매가 걸리신 분뿐 아니라 돌봐주시는 가족이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부모가 치매가 걸리게 되면 돌보는 전이나 돌보는 중에도 무척이나 스트레스가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해서 대개 가족분들도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비교적 덜 스트레스를 받고 지내실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기본은 첫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약 복용이나 운동, 식사 등 일상적인 생활을 규칙적으로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증상을 과대평가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기억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늙으면 다 저렇지 등의 과소평가를 하는 것, 또 사소한 기억력 문제를 특히 실수 같은 것을 보여도 그거 봐 치매니까 저런다니까 라는 식의 과대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도 치매가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치매 환자에게 인간적인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약간 증상으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비난하지 마시고 좋은 이야기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의 증상은 병으로 인한 거고 나도 이 병에 걸리면 똑같이 이런 증상이 나온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치매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고 어느 정도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로 예방이 가능하고 걸리더라도 좋은 생활 습관과 치료를 받게 되시면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사소한 습관이지만 이런 것들이 변해야 내가 또 우리 가족이 치매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매, 이제는 관리할 수 있다입니다. 사소한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